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굳고 단단한 백색의 금속 원소 텅스텐. 오늘은 텅스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죠.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중국은 자국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원자재 가격을 대폭 올리는 등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실력 있는 미국의 NY가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국 강원도 상동의 한 폐광에서 푸른색 빛의 텅스텍 원석이 발견됐다는 거죠. 중국의 독점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캐나다 광산업체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한국 텅스텐 광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고 경영자 루이스는 30일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 텅스텐 광산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산 텅스텐은 중국의 공급량의 약 30에서 35%나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텅스텐은 희토류와 함께 멸종위기 광물 자원이자 화이트리스트 품목의 세계 5대 핵심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밀도와 녹는 점이 매우 높아 강도와 경도가 정말 탁월하고요. 웬만한 고열에선 타거나 변형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전차용 포탄을 시작으로 각종 무기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죠. 흑흑, 이제 중국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텅스텐의 수요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목적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포탄에 특히 많이 쓰인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및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양 자체는 군사용보다는 현재 적은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텅스텐 매장량 1위는 이제 중국이고요. 80만 톤은 압도적이고 러시아는 40만 톤, 베트남 10만 톤 이 정도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동광산이 되게 유명했는데 매장량 5,800만 톤인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다 보니까 90년대 이후에는 생산을 못하고 있다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큰 텅스텐 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텅스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역시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중국에 비해서 좀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경쟁 체제에서 생존이 가능하느냐, 일단 이게 수요 증가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군사용 수요가 중요하다 보니까 전쟁 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걸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내에 이제 밸류 체인이 없다. 국내에 밸류 체인이 없다는 것은 텅스텐을 채굴을 하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재련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재련소가 없어가지고 다시 해외로 갔다가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 단가가 중국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량 자체가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많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밀리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는 조금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또 연결이 돼서 이게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데요. 공급망 이슈란 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갈등, 텅스텐이라는 게 결국 2차 전지나 반도체 핵심 소재 중 일부이기 때문에 공급망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재련소를 설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수익성은 약간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텅스텐을 방산뿐만 아니라 재련까지 하면서 안에 공급망 시스템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역시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공급처로 변하면서 미국 관계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고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원 안보 갈등,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하고 경제적인 이슈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는 이런 공급망 분야의 양상,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자국과 친구 국가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끌어올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다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